대통령과 광역 단체장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인 근거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죠. 남경필 경기지사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죠. 남경필 지사는 얼마 전에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추경 이거 편성해야 된다 이런 소신 발언을 한 바도 있는데요. 이 문제도 함께 질문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대선 경선 후에 처음 인터뷰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하고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도지사 역할 하느냐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일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경기도 워낙 넓고 인구도 많고 네. 일이 많아서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네.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 분권제를 언급을 했는데 중앙정부의 그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대통령께서는 뭐 선거 때부터 말씀하셨고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광역단체장 입장에서 다른 것 빼고 이것부터 넘겨라. 만약에 요구를 하신다면 어떤 권한을 가장 먼저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엔 인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예산이 있죠. 역시 인사와 돈이죠. 예. 근데 인사 문제라고 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지사님?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인사권을 거의 갖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냥 예를 들면 부지사라든지 예. 기조실장이라든지 이거 중앙정부하고 상의 안 하고 임명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저는 공유시장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예를 들면 공유시장 경제 같은 새로운 방향 네. 국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다 허락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뭐 하나 늘리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중앙정부의 그 허락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간담회 참석한 그 단체장들 입장에서 대환영 입장은 이런 거겠네요, 결국은. 그게 원래 이제 오래된 숙제였죠. 그러니까요. 우리 지방자치제가 우리를 지방정부라고 안 부릅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거는 정부로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정부가 아닙니다. 아직은. 예, 그렇군요. 정부가 되려면 인사권, 예산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어린애다, 네. 어른마 단계다 이렇게 중앙에선 보고 있는 거죠. 지사님께서는 도지사 직급 격상도 주장하신 바가 있죠. 근데 저는 그거는 핵심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직급 조정은 나중에 그냥 해도 되고요. 근데 지금 도지사 직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차관급이죠. 차관급.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금 장관급으로 격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근데 그건 저는 첫 번째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저희 시도지사들 이 직급 조정은 나중에 해도 되고요. 예,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인사권과 예산권을 이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나 주느냐가 핵심이지. 네네. 시도지사들 인사 월급 올려달라 무슨 자리도 장관급으로 해달라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2국무회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좀 사실 잘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게 있는데 지금의 국무회의 말고 제2국무회의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그 필요성이 뭘까요? 지금 지방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반영되는 방식은 거의 행자부와 그리고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과 인사를 지금 다 통괄받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대통령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예를 들면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이 있는데 거기는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네. 그 예산이 수반이 되면 국가가 돈을 다 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국가가 돈이 내려오면 지방은 매칭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갖다 붙이거든요, 돈을요. 그만큼 또 갖다 이제 지방 자치단체 예산으로 이제 투입을 하고 이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대통령이 이런 정책한다, 이런 새로운 복지 정책한다. 네. 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생색은 다 나는데 뒤치다거리는 지방이 하는데
그 지방의 사정을 다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할 때 그렇다면 이게 좀 무리가 있으니 예.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해야겠구나 하는 의견들을 앞으로는 이 제2 국무회의를 통해서 특히 네. 지방의 예산과 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은 여기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연방제 법원과는 지방 분권제가 만약에 실현이 된다 하더라도 제2 국무회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착화되면 네. 사실은 그 이후에 뭐 제2 지방장관회의가 필요한지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그렇죠. 연방 상원의회가 주지사와 지방장관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거기서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다면 제2국무회의가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것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절차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뭐 가까운 현실은 아닌 것 같네요. 말씀을 듣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관련해서 인사 말고 또 예산도 강조를 하셨는데 연결되는 거라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네. 바른정당 회의에 가셔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추경 이거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네. 혹시 이게 지금 추경안에 따르면 3조 5천억 정도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돈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신 겁니까? 지사님? 그거는 그 주장 하든 안 하든 내려옵니다. 그런가요? 또 대통령께서 중앙정부가 뭐 이렇게 선심 쓰지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 법에 의해서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 지금 워낙 이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특히 청년들 힘들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추경의 내용은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를 마구 늘리는 거는 적합하진 않아요. 다만 네. 필요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예. 경기도에도 한 3, 4천 명 부족하거든요. 소방 공무원만요? 소방 공무원만 그렇게 부족. 경기도에서만? 예. 우리가 10,000명이 필요한데 네. 지금 제가 도지사 된 다음에 한 1,500명 늘렸어요. 예. 근데 아직도 한 2,500명, 3,000명 더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3교대 근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지금은 경기도 예산으로 다 하고 있는데 네. 그걸 뭐 중앙정부가 더 도와줘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간을 땡겨서 안전한 우리 국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네네. 소방 공무원이라든지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 하게 되면 이 방제하거나 살처분하는데 많은 사람이 투입이 되는데 그렇죠. 정말 피곤이 쌓여 있거든요. 자살한 경우도 그런 있었잖아요. 공무원들 얼마 전에. 확충하고 이러는 건 필요하고요. 네네. 옥석을 가려서 공공 서비스를 늘리는데 네. 처음부터 그냥 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네네. 하면서 옥석을 가리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지금 지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바른정당을 포함해서 야당은 공무원 늘리기용 추경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바리케이트를 쳤는데 그러면 시각차가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정치에 절대 아닌데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조정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그러고 중요한 거는 예. 보이콧을 한 게 아니고 네. 논의를 하잖아요. 예, 심사는 하기로 했죠. 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부터 논의 테이블에는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심사 과정에서 이제 옥석을 가리는 지금 보니까 교사를 3,000명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당에서 반대가 많다고 보고 저도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사를 늘리는 것이 옳으냐 부분은 정말 그건 정책적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이 공무원과 관련해서 정말로 그 현장에서 도정을 직접 챙기시니까 조금 전에 이제 소방 공무원이라든지 방역 방제 작업에 필요한 공무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이고 어떤 거가 먼저 풀려야 되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굉장히 시급해요. 왜냐하면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거의 모든 일, 안전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합니다. 네네. 단순히 불만 끄는 게 아니고요. 예. 119로 전화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방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3교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3교대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급합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거는 매년 지금 발생하는데 네.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이게 정말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닭을 잡고 이게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갔다 오면 3일 이상은 바깥 출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염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하는 사람들이 계속하면서 피로가 누적이 되는데
이런 자리는 뭐 지금이라도 많이 늘릴 수 있으면 네네. 좋고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금 감내하고 가야 되는 공공 서비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정부는 감내하고 예예. 그다음에 급하지 않은 것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되겠죠. 그런 말씀을 당에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도의 선에서는 수긍을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이나 이런 방역 공무원들 증원과 관련돼서는 예.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네네. 그 현실의 필요성을 인정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지금 중앙정부는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사회 서비스 일자리 중요하고요. 근데 예. 그게 단기간에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예. 지금 정부에서는 그거를 단기간에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도 지금 경기도에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그 디테일한 구조 짜기가 중요하지요. 어떤 잘못 점에서요? 만들어 놓으면 그냥 없어지거든요. 네. 이 지속 가능해가 만들려면 이 디테일한 이 정책 구조를 짜는 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정부의 추경안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일자리 만드는 거에 디테일한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민간 영역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고민이 부족합니다. 결국 일자리는 공공 사회적 일자리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 민간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민간 일자리 창출은 사실은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네. 뭐냐면 지금 이런 겁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사람이 없다고 난립니다. 네. 그러면 일자리가 경기도에만 오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15만 개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그 청년들한테 왜 안 가느냐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핵심은 대기업하고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네. 이 월급 받아서는 주거비도 되기 힘들고 결혼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이걸 일자리 미스매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미스매치를 해결을 하면 경기도에만 15만 개 전국적으로 몇십만 개가 될 텐데 네. 이 부분에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임금 격차 그리고 주거비 상승에 따른 이 도움 네.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 상당히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죠. 이런 게 바로 지속 가능한 정책입니다. 근데 그런 고민이 이번 추경안에는 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제2국무회의가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됐다고 하니까 이 간담회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좀 오가야 되겠네요. 해야죠. 그래야 이제 내년 실제로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시도지사들이 현장에 답을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리들보다는 더 잘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간담회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좀 그 추진사항 봐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지사였습니다. 네.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간담회 참석한 그 단체장들 입장에서 대환영 입장은 이런 거겠네요, 결국은. 그게 원래 이제 오래된 숙제였죠. 그러니까요. 우리 지방자치제가 우리를 지방정부라고 안 부릅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거는 정부로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정부가 아닙니다. 아직은. 예, 그렇군요. 정부가 되려면 인사권, 예산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어린애다, 네. 어른마 단계다 이렇게 중앙에선 보고 있는 거죠. 지사님께서는 도지사 직급 격상도 주장하신 바가 있죠. 근데 저는 그거는 핵심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직급 조정은 나중에 그냥 해도 되고요. 근데 지금 도지사 직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차관급이죠. 차관급.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금 장관급으로 격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근데 그건 저는 첫 번째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저희 시도지사들 이 직급 조정은 나중에 해도 되고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인사권과 예산권을 이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대통령이 이런 정책한다, 이런 새로운 복지 정책한다. 네. 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생색은 다 나는데 네. 뒤치다거리는 지방이 하는데 네. 그 지방의 사정을 다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할 때 그렇다면 이게 좀 무리가 있으니 예.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해야겠구나 하는 의견들을 앞으로는 이 제2 국무회의를 통해서 특히 네. 지방의 예산과 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은 여기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 분권제가 만약에 실현이 된다 하더라도 제2 국무회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착화되면 네. 사실은 그 이후에 뭐 제2 지방장관회의가 필요한지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그렇죠. 연방 상원의회가 주지사 대통령과 광역 단체장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인 근거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죠. 남경필 경기지사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죠. 남경필 지사는 얼마 전에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추경 이거 편성해야 된다 이런 소신 발언을 한 바도 있는데요. 이 문제도 함께 질문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대선 경선 후에 처음 인터뷰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하고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도지사 역할 하느냐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일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경기도 워낙 넓고 인구도 많고 할 일이 많아서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 분권제를 언급을 했는데 중앙정부의 그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주느냐가 핵심이지. 네네. 시도지사들 인사 월급 올려달라 무슨 자리도 뭐 장관급으로 해달라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2 국무회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좀 사실 잘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게 있는데 지금의 국무회의 말고 제2 네. 국무회의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그 필요성이 뭘까요? 지금 지방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반영되는 방식은 예. 거의 행자부와 그리고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과 인사를 지금 다 통괄받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대통령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예를 들면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이 있는데 예. 거기는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네. 그 예산이 수반이 되면 국가가 돈을 다 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국가가 돈이 내려오면 지방은 매칭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갖다 붙이거든요, 돈을요. 그만큼 또 갖다 이제 지방 자치단체 예산으로 이제 투입을 하고 이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 대통령께서는 뭐 선거 때부터 말씀하셨고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광역 단체장 입장에서 다른 것 빼고 이것부터 넘겨라. 만약에 요구를 하신다면 어떤 권한을 가장 먼저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뭐 그 모든 것의 중심엔 인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예산이 있죠. 역시 인사와 돈이죠. 예. 근데 인사 문제라고 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지사님?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인사권을 거의 갖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냥 예를 들면 뭐 부지사라든지 예. 기조실장이라든지 이거 중앙정부하고 상의 안 하고 임명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공유시장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예를 들면 공유시장 경제 같은 새로운 방향 네. 국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다 허락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뭐 하나 늘리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중앙정부의 그 허락이 없으면